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는 한 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봐야 되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대, 화요일 날 마이너스 1.8%, 오늘도 마이너스 1% 정도는 좀 찍을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제 실적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는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가 밀리는 이유를 딱 놓고 보면은 삼성의 이재용의 반도체 투자 발표, 이게 전형적으로 뉴스에 팔아라라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반도체가 그동안 올려놓은 종목들을 상위 시총 종목들이 싸그리 4에서 9%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 자체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좀 결국에 마이너스 1%를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5G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메타버스에서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통신이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적인 부분을 보면은 자, 이런 기사가 결국에는 나옵니다. 오늘 어제 5시 10분경에 나왔던 기사인데, 5G 장비주도 메타버스 수혜주라 는 기사 자체가 나왔는데, 그 전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5G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1월 12일 영상에서 놓고 보면은, 그리고 11월 10일 영상에서 놓고 보면은 메타버스 구현의 필수인 초고속 통신 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실시간으로 사람을 만나고 엄청난 데이터를 소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동통신으로는 커버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도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을 그 전부터 39,500원에 매집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가니까 그냥 메타버스 종목만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서진 시스템 18%의 수익적인 부분, 여기서 뭐 서진 시스템 13%, 여기서 뭐 13%, 여기 서진 시스템 15%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도 뭐 편안하게 수익을 내긴 했고, 자, 서진 시스템 뭐 13%, 여기서 보면 13%, 서진 시스템 18%, 17%다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다 같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내용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거는, 그냥 차트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당연히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뭐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면은 골든 크로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는 하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도 자, 서진 시스템을 추천을 드릴 때 메타버스의 기본은 5G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가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좀 아직 뭐 방향도 못 잡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차트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시대는 여러분들 정말로 끝났어요. 거기다가 내용적인 게 분명히 가미가 돼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수학만 잘한다라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도 잘해야 되고 뭐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능적인 부분 점수가 높아야지만
좋은 대학교를 가는데 차트 기술적인 부분 수학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언어라든지 외국어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용적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단키트 쪽이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띈다. 왜냐, 시젠 같은 경우에도 뭐 15%대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도 14%대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나는 안 샀으니까 뭐 나는 진단키트에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럼 넥스트 다음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가 이제 4,000명에 좀 육박을 하지 않겠나. 어차피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좀 굉장히 뻔해요. 그래서 대장주로 놀던 게 하나도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장주로 굉장히 세게 잘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왜 없는지 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1차 백신을 맞고 2차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아도 확진자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유행이 지난 섹터로만 볼 거냐, 아니면은 당장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실적도 계속 잘 나온다고 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솔직히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익성 자체가 보장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업사이드를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진단키트 쪽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거는 저는 내일 VIP 방에다가 딱 추천을 드릴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과거에 진단키트가 가고 다음 게 뭐가 갔었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용적인 부분은 다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 VIP 방에서 바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눌림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브가 성장성이라든지 기대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저희 VIP 방에서는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이쪽 엔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 자체는 남아 있어요. 왜 기대감이 남아 있냐라고 하면은, JYP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고, 콘서트라든지 일본에서도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고, NTC 같은 경우에도 콘서트가 재개가 될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제한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자체, 그러면은 매출적인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는 LA 공연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회사 매출에도 성장적인 부분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LA 공연 4회, 그 다음에 온라인 콘서트 1회, 그리고 세븐틴의 앨범이라든지 온라인 콘서트 2회 등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적인 부분 중에 리스크 아닌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은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에서도 이른바 BTS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된다. 왜? 지금 2019년도까지 하이브 전체 매출의 99%가 BTS가 차지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의 플레이디스 세븐틴 연결 효과 자체로 80%대까지 낮아졌던 부분, 그리고 오늘은 TXT, 올해 같은 경우에는 TXT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는 BTS의 기여도가 55%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 그래서 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군대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2023년도까지
하이브에서 7개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이고, 신인 그룹들이 나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BTS 의존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당장 내년에 멤버가 군대를 가버리면은 하이브가 입을 타격도 분명히 적지는 않을 거예요. 뭐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막상 군대를 가게 되면은 타격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BTS가 이제 군입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백기 정도는 좀 1년 정도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왜? 입대 전에 음반 사전 제작을 통해서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요즘은 군대 가는 연예인들이 미리미리 좀 음반을 만들어 놓고 군대에 있을 때 한 곡씩 툭툭 발표를 하면서 군대에 있지만 마치 내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공백 기간 자체를 좀 최소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엮어봤을 때 분명 성장성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이 안 좋으면은 시장 앞에 장사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맛집을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골목에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게 맛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앞에 장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거 급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48,000원 이하로 분할적으로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 대해서 어딘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분할 매수는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